우리가 여기가 이제 유라고 봤을 때 유, 술, 해, 자, 이 계절에 의해서 정화는 그 계절에 의해서, 물론 모든 천간이 그러지만 특히 정화는 계절에 따른 그 역할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글자입니다.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유나 술, 해, 자 이런 방위를 봤을 경우에는 일단 정화는 보온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보온이라는 개념에는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보온이라는 역할, 뭔가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따뜻하게 해주냐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정화는 6월이라는 게 제가 완성된 열매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열매, 한마디로 시종자죠. 이러한 시종자가 그 이듬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원칙적으로는 인이죠. 인에서 새싹이 돋아나니까 바로 이 유금이라고 하는 시종자가 요 시간을 거쳐와야 되거든요. 술, 해, 자, 축. 해, 자, 축이라고 하는 요 어둠의 공간, 우리가 이제 계절로 보게 되면 겨울인데, 겨울이라는 계절을 갖다가 거쳐오기 위해서는 유금이라고 하는 시종자는 반드시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기, 이 화기가 정화죠. 쉽게 얘기하면 정화는 유금이라고 하는 시종자를 겨울 동안 보관한다는 얘기죠.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종자가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냉하면 동파죠. 우리가 이제 겨울에 한파당했다고 하는데 한파겠네요. 한파당하게 되면 시종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때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유술 해자축이죠. 원칙적으로 6까지는 완성의 단계니까 술, 해, 그러니까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요 정도 인월까지는 그냥 보온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게 되면 시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종자나 보온이 뭐냐? 바로 이듬해 봄에 목이라고 하는 생명체, 이러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자가 정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진정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정화를 보통 우리가 이제 십간에서 성직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촛불, 하늘에 떠 있는 뭐 별, 뭐 달,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그 근본된 이유는 바로 계절이라고 하는 이 특성. 무슨 특성? 바로 이 검은색으로 할게요. 바로 뭐냐? 요 공간에 있어서의 정화의 역할이죠. 이게 바로 가을, 늦가을이죠. 수월, 그 다음에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초봄, 인월까지, 보통 이때까지의 이 정화, 요게 바로 성직자의 물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해월의 정화죠. 해월의 정화가 가장 성직자나 공직자, 교육자, 이런 지도자, 어둠을 밝히는 불빛의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뭐 정화가 자월의 정화와 수월의 정화 또는 축월의 정화가 다 같냐 이거죠.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너무 디테일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정화가 왜 해월의 정화가 진정한 이런 물상이 있냐면요. 제가 해월에 태어난 정화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렇게 편파적이지가 않죠. 해월은 왜 그러냐면은 이 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면 자, 해 중에는 간목이 있어요. 그리고 해수가 있죠. 무토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해 중에는 간목이라는 생명체, 씨앗이 싹이 틀려고 대기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간목이 해중 간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목이 이듬해 봄에 싹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한 글자가 있다. 그게 바로 정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는 어쨌거나 양의 물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따뜻한 물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화가 있으면 그런 물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해야 보온이 되어야 바로 이듬해 싹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는 해월에 태어난 정화는 이 물이라는 것은 여자애로 치면 자궁과 같은 거죠. 어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에너지, 이 에너지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이라고 하는 이 물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열기를 다 희생을 하죠. 좋게 말해서 희생하는 거죠. 희생을 하는 물상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봉사하는 성직자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이 생명체는 가을이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을이 되어도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금이라는 시종자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목이 화로 갔다가 화가 금으로 갔다가 금이 다시 수 에너지로 바뀌고요. 이 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시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끊임없이 그 형태와 모습을 바꾼다. 이거를 사주 명리학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주가 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 순환하는 과정을 습관으로 대입을 해서 푼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렇다. 제가 지금 이제 정화가 지금 간목의 구조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화는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계절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져요. 그게 중요합니다.